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히는 수행평가 이름. 이 이름 하나가 학생의 대입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 좀 놀랍죠?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은 동국대학교의 아주 흥미로운 가이드북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수행평가 이름 짓기.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소해 보이는 영역명 하나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교육 현장은요, 정말 거대한 변화의 파도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보세요. 2022년 새교육과정, 2026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그리고 2028년에는 새로운 대입제도까지. 와, 숨가쁘죠? 이 모든 변화가 딱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학생의 성장을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기록해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 어깨가 정말 무거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동국대학교 연구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해법 하나를 딱 제시합니다. 핵심은요, 바로 이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자, 이 공식을 보세요. 진짜 간단하죠? 학생이 탐구한 주제, 그러니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보여준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학생의 활동이 하나의 온전하고 명확한 기록으로 완성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 중에 무려 44.6%,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내용과 방법을 함께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이 공식이 그냥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직관적으로 이게 효과적이구나 하고 쓰고 계셨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단단한 기둥, 주제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기둥이 바로 주제입니다.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오른쪽 기둥은 방법입니다. 그 배움을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두 기둥이 쫙 받쳐줘야만 학생의 성취가 제대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이드북이 정말 친절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그냥 주제라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체적인 핵심 단어들을 말 그대로 툴벅스처럼 딱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문학이라면 그냥 문뜬그려서 문학이 아니라 작품이나 인물 같은 단어를 콕 집어서 붙여주면 평가의 초점이 훨씬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방법,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나 말하기처럼 좀 막연한 활동이 아니라 보고서를 썼다, 인터뷰를 진행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가득해요. 이건 뭐 거의 액션 플랜 수준이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본 것 같네요. 이 공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마법처럼 작동하는지 과목별 사례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국어 과목입니다. 예전에는 문학 비평하기,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뭘 했는지 사실 좀 애매하죠, 그쵸? 하지만 이걸 소설 작품의 인물에 대해 비평하기라고 바꾸는 순간 어때요? 이 학생이 소설 속에 나오는 특정 인물을 깊이 있게 분석해서 자기 생각을 담은 비평문을 썼구나 하고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수학도 한번 볼까요? 그냥 통계자료 분석이 아니에요. 훨씬 구체적이죠. 생활 속 통계자료라는 친근한 주제를 가지고 인포그래픽을 만들고 그걸로 발표까지 했다는 방법이 더해졌어요. 이러면 학생의 데이터 분석 능력은 기본이고 이걸 시각화하는 능력, 또 발표하는 능력까지 한 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입체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사회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윤리를 탐구했다가 아니라 학교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만나니까 학생이 얼마나 현실적인 고민을 깊이 있게 했는지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평가명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서류를 예쁘게 꾸미는 걸 넘어서는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는요, 완벽한 이름을 짓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에요. 진짜 목표는 학생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그 누구든 오해 없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통에 있습니다. 이름은 그걸 위한 아주 훌륭한 도구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평가명을 제대로 짓는다는 건 단순히 서류상의 단어 몇 개를 바꾸는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학생과 선생님의 그 귀한 노력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가 서로를 믿고 소통하게 만드는 훨씬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의 평가는 우리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담아내고 있는가? 평가명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이 작은 관심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그 깊이 있는 노력과 빛나는 성취가 제대로 보이고 또 올바르게 평가받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